오염수 관련 뉴스 주말 내내 보시고 오늘도 계속 보실 텐데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드시는지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해볼게요. 제1원전 방류 시작된 지 5일 지났습니다. 일본 환경성과 도쿄 전력이 방류한 인근 바닷물을 아마 채취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서정익 변호사님. 뭐 결과는 이제 그 원전에서 40km 이내 11개 지점에서 이제 그 바닷물을 채취가 측정했거든요. 근데 11개 모두 하한치 그 리터당 7, 8 베크렐을 밑돌았다. 이 말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발표인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옛날에 그 2011년에 진짜 그때는 핵 폐수를 방출해도 우리가 이게 문제없이 이제 이제까지 고기를 수산물 잘 먹고 있는데 네. 뭐 이번에는 이게 확실하게 처리된 물 아닙니까? 처리수. 따라서 이제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서정익 변호사는 이제 오염수라고 한 거를 처리수라고 바꿨어요. 네, 처리수죠. 처리했잖아. 개인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옛날에 사고 났을 때 바로 그냥 배출된 거는 핵폐수고 맞고 오염수. 근데 이번에는 알프스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리수가 맞는 거죠. 정부에서는 오염 처리수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네, 앞으로 이게 처리수라 해야지. 자, 근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만 방류하면 모르겠는데 최소 30년을 매일같이 이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김용국 박사님 해양 방사능 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15일 총 15개 지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되는 세슘과 3중 수소가 이제 핵심제로 얘기하잖아요. 모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역에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해역까지 도달하는 건 아직도 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데다가 저는 과연 우리 서정욱 박사님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지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면 과연 마실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왜냐면요. 그 국제 모든 관계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기준치라는 거는 설정된 인위적인 지표고요. 그리고 일본이 한 게 뭐냐면 실제 내용들 중요한 이 오염수들은 일단 밑에 있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 없는 부분들 일단 내놓고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나타날 텐데 과연 이걸 주도한 사람들이 기시다 총리 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과연 그 물을 마실 수 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자, 그럼 뭐 민감한 그런 사적인 부분은 제가 질문 안 드리는 걸로 하고. 네네. 그러니까 심층수 바다 깊은 물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네. 자, 그리고 서 변호사님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들이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연구원요 3분이 이제 그 갔고요. 아마 근데 2주에 한 번씩 후쿠시마 IAEA 사무실 있잖아요. 여기에 그 점검을 위해서 가는 걸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그 우리 뭐 마실 수 있냐고 제보 여쭤봤는데 김호 도민고께서. 예, 네. 도민고. 예. 근데 저는 그 수돗물도 안 마셔요. 안전한데 안 마셔요. 그냥 저는 이제 끓여서 먹거나 아니면 생수 집에 그 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마시느냐 이거하고 이제 인체 유해하냐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물은 수돗물도 안 먹지만 수산물이나 해 있잖아요. 이건 아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수돗물 마십니다. 아리수 수돗물. 자, 근데요. 김은국 도민고님 BBC에서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일본 오염수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이 압도적이다. 그렇지만 일부는 영향 예측 못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BBC에서. 네, BBC가 이제 심층 보도를 하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다수가 삼중수소 관련해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안전하다는 쪽에 이제 방점을 두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근데 마찬가지로 또 많은 얘기들을 하는 부분을 함께 보도를 했습을 미국 국립해양연구소는 이미 일본 자료를 납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조지 워싱턴대 해먼드 교수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인간에게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지 영향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하와이대 리치먼드 교수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부적절한 평가들을 많이 봐왔다. 일본의 이런 이 문제들 제거할 의지도 없는 이런 상황들 다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는 일단 IAEA 국제기구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피력은 했는데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과연 이 수치의 기준도 과연 안전하다는 것이냐
소량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그게 그러면 안전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많은 우려들 또 일본에 대한 지지도 있고 또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BC 보도는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장기간 방류될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얘기했다는 것인데 자, 이 관련 보도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일본 수산물 금지하는 나라가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예요. 그 홍콩하고 마카오는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대만하고 같은 영역이면 중국하고 우리나라인데 근데 이 중국도요. 일본 수산물이 해로워서 수입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봤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한국, 미국, 일본이 굳건하게 동맹으로 가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뭐 해가지고 수입 규제로 대응하는 거지. 그 소금 사주니까 그 중국에서도 하지 말라잖아. 그 안전하다고 소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솔직히. 따라서 이게 저는 전 세계에서 일본 수산물 금지하는 나라가 5개 중에 그게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에요. 중국은 정치적으로 하는 거지 수산물이 위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수입하다가 갑자기 처리하니까 이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는 뭐 태평양 전쟁이라면서 태평양 전쟁이 그래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웁니까? 하와이 진주만 섞여가면 이게 미국은 왜 태평양 전쟁에 참전 안 합니까? 캐나다 호주는 왜 안 합니까? 정말 이게 국제망신 그만시이고 정말 이게 전 세계 우선거리 됩니다. 이 민주당. 앞으로 이게 빨리 장애 집회 그만두세요.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국제 정치학의 맥락을 전혀 모르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해서 일본을 지지해주고 일본을 사실상 미일한 구조 속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자꾸 일본의 편을 들어주면서 한국을 여기에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 길 그런 정치학적인 측면도 문제고요. 과연 아까 BBC 제가 보도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준이 과연 안전한 것이냐. 그리고 일본의 조치를 믿을 수 없다는 거. 더군다나 일본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정기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핵심적인 시료도 내놓지 않았어요. IAEA가 검사한 것은요. 일본이 제공한 것만 검사를 했어요. 실제 지금 있는 시료들 다 보고 또 그 검증하고 이 영향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는데 마치 이것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거.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말씀하시는 서 변호사님 가족이 이 사고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랬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의료와 관련해서는 최선의 모든 방책을 다 동원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거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정치적인 맥락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 이건 나쁜 거죠. 네, 알겠어요. 자, 주말 동안 야당에서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했고요. 주최 측 추산으로 5만 명이 이제 모였다고 하는데 또 일본 현지에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갔어요. 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주말에 프레스센터 앞에 가득 메웠죠. 주최 측 추산 5만 명인데요. 저도 현장을 어떤 상황인가 보기 위해서 가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일본의 핵 오염 폐수 이 해양 투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를 보여줬고요. 또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4명의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과 함께 국제적으로 공동 소송도 하고 또 일본의 시민단체와 우리나라가 같이 연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본의 이 핵 오염 폐수로 인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핵 오염 폐수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최대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일본과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고요. 또 전 세계 곳곳에 이거 국제법에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런던 협약인가 그렇습니다. 런던 협약입니다. 바다에 폐기물 버리면 핵 폐기물 버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각종 제소를 통해서 하는데 일본이 워낙 국제적으로 외교력도 센데요. 그래도 이거는 정의와 부정의 이 나쁜 무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이 길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야당 입장에 반해서 여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위한 선전선동 행동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방류 5일째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난리친다고 이게 방류가 막아집니까? 방류라는 게 국제법적으로는 이게 주권 사항이에요. 중국에서 50배가 넘는 삼조를 방류하고 있잖아요. 황해로 55개 발전소에서 이거 중국 보고 황해 바다에 너 방류하지 마. 막을 수 있습니까? 중국이 방류하고 있잖아요. 이 민주당이 이렇게 한 데서 일본이 방류가 중단이 됩니까?
중단이 안 되고 이렇게 어민들만 죽인다니까요. 자꾸 위험성을 과장하면 청산가리처럼 이번에 뭐 연예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뭐 기형 안 온다, 죽는다 이러면요. 우리 어민들만 죽이는 겁니다. 막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게 영국 런던도 일본 수산물 사 먹는데 런던 협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다 이게 일본 수산물 수입해서 먹고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근데 국제사회하고 뭐 공조를 해가지고 일본을 뭐 유엔 인권이 진정한다? 웃음거리 됩니다. 웃음거리. 국내에서는 좀 그렇더라도 이게 국제사회에서 가면 진짜 민주당 웃음거리 돼요.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 그 유엔의 가장 산하조직 중에 큰 게 IAEA입니다. 유엔이 IAEA 믿지 민주당 믿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좀 그만하세요. 야당의 이런 반대 행동이 결국에 우리 어민을 죽이는 예. 것이다. 그러니까 중단해야 된다는 게 서정혁 변호사 논지인데. 막지도 못해요. 근데 서정혁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삼중수소를 서해안 따라서 황해로 50배. 삼중수소를 이렇게 방류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반론하실 거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사고가 났습니까? 이런 폭발 사고가 나서 지금 그게 유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평소에도 삼중수소가 이렇게 사고 안 나도 내오는데 이게 핵폐수를 쓰고 방출하잖아 이거는 아예 물을요. 사고 안 나도. 욕을 안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팩트가 아니에요. 지금 저 소위 말하는 그 유튜브와 이런 데서 얘기되는 거를 있잖아요. 받아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수치의 정확한 팩트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을 마치 적대국처럼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후쿠시마 이거는요. 폭발을 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체르노빌처럼 꽁꽁 콘크리트를 통해서 막아가지고 이 사고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 원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많은 각종 발암물질 그다음에 이 핵폐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수는요 아직 검증도 안 됐어요. 지금 삼중수소 얘기만 하는데요. 이건 일본과 IAEA에서 내세운 거고요. 나머지 수많은 것들은 검증이 안 돼 있고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하면서 있잖아요. 일본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두 분의 얘기 좀 들어봤고 근데 오염수 방류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갈등이 이제 심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일본 외무성이 중국 내 자국민들한테 큰 소리로 일본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경고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원래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반대 감정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남경 대학살, 난징 대학살이라고 해서요.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살해당하고 약탈당하고 생체 실험 당했지만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 한국 마찬가지로 중국은 바로 인근입니다. 해역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분노하는 거 그리고 물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중국이 원래 그런 체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 보면 지금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의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봐야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제 55개 발전소에서 50배 삼중수소를 평소에도 황해로 유출하고 있다. 이거는 이게 국민의힘의 논평에도 수없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럼 이게 아니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 옛날에 그렇게 대구 행사했는데 가짜뉴스면 이게 중국에서 항의하지. 우리가 언제 50배 배출했냐. 그걸 측정해보면 나오잖아요. 중국이.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두 번째. 제가 이게 다 물어봤어요. 중국의 수산물하고 일본 거 딱 올려놓고 근데 어느 거 먹으려 하면요. 제가 물어본 게 99%는 일본 거 먹어요. 중국 거 있죠. 중국 거는 이게 검역도 안 하고 현금으로 사오는 것도 많습니다. 중국에 제가 여행 갔더니 그 삼겹살 있잖아요. 집에 가이드가 그 상치를 먹지 말하더라고. 믿거죠. 그만큼 이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관광객도 어디 많이 갑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금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 민주당의 그 김영주 부회장도 일본에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따라서는 일본이 그만큼 먹는 거에 대해서 중국보다는 훨씬 더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도 존중해야 되지만 저런 발언들이 거의 뭐 친일파적인 요소의 발언이잖아요. 무조건 일본은 좋고 일본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분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정리해 주세요. 네네. 우리 국민의 생명관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국하고 일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국민의힘 논평, 정치적 논평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여정은 최근에 엉터리
팩트 내놓아서 틀린 것들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 언론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본인이 보고 싶은 통계만 보지 말고요.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라 이겁니다. 예, 팩트가 중요합니다. 중국의 삼중수소 때문에 좀 말이 좀 토론이 길어졌는데 밖에서 지금 찾아봤어요.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에 대한 연합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원전 55기를 네, 가동 중이고 미국은 93, 프랑스가 56인데 이어서 세계 3위다. 예. 서 변호사 얘기대로 55기인데 네, 맞습니다. 중국 원전 대부분은 동부 연안에 몰려 있어서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든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원전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랴오닝성, 산둥성에 지어지고 있다. 이들 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가 해류를 타고 한반도 근해로 들어올 수 있지만 아직 의미 있는 농도 변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의미는 없다. 예. 지난 6월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자,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다가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 지금 또 오염수 말고요. 지금 홍범도 장군 행적을 둘러싼 진영 간의 역사 전쟁이 지금 또 시작이 됐는데 항일운동과 행적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돼 뜨겁습니다. 먼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지금 이 육사에 있는 거 여러 국방부에도 있고 여기 저기 있는데 육사에 있는 걸 옮기겠다는 건데 왜 옮기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그다음에 그 이회영 이렇게 5분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 그 봉오동 전투를 했지만 이후에 이제 그 소련 공산당 있잖아요. 가입해서 이 공산당 활동을 좀 한 게 있다. 이런 이유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회영 이분은 이제 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아나키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분들이 독립운동가로서는 위대한 분이고 훌륭한 분들인데 다만 이제 장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국회에다가 설치할 흉상은 해공 신입기처럼 초대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회, 그다음에 우리 독립기념관, 그다음에 국방부나 육사 다 모실 인물이 다르거든요. 뭐 저는 이런 게 독립운동가로서는 훌륭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6.25 전쟁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육사의 선배들도 있을 수 있고 이 군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로 좀 하면 어떨까? 독립운동가는 또 독립운동가로서 존중하고 우리가 국가보훈부도 있고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게 이전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반역사적 결정이다 이러면서 이정섭 국방부 장관 퇴진을 공개 요구했어요. 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멘토죠. 대통령 뭐 선거 과정에서도 모든 걸 조언하고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적 양심을 버린 당신 국방부 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라.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흉상을 철거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봉오동 전투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독립투쟁을 통해서 우리 광복군과 또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하고 이끌었던 그분들이 바로 우리 군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셔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육사 생도들 우리 대한민국 군을 이끄는 장차 인재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보면서 독립정신 배우고 광복군 배우라는 건데 이걸 그리고 특히 홍범도 장군은 관계도 없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전에 2년 전에 194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광복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다 독립군들이 일본에게 쫓겨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또 당시에 소련과 같이 연대하기도 하고 이런 국제적인 활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이렇게 북한에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한다.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봉오동 문제죠. 전투 홍범도 장군은 이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쫓겨가지고 43년에 이제 운명을 현지에서 하셨는데 자 그러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좀 가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원식 의원은 이제 그 공산주의자인데 항일운동하면 무조건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주장이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이게 육사에서 좀 더 우리 역사를 길게 보면 뭐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에게 모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좁게 보면 창군 이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 군이 창군 이후에 6.25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여러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게 모신 분은 전부 이게 특정 시기에
항일 독립운동하는 분들 요 분들로 좁혀져 있거든요. 우리 그 전에 또 의병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의병장들도. 따라서 저는 이게 좀 뭔가 기준이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게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렇다 해서 이분들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육사 생도라면 자랑스러운 게 자유 민주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런 게 사명감 이런 게 고양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회영 이분은 제가 존경하지만 아나키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다음에 홍범도 이분도 공산주의 끝에는 이런 게 활동을 했고요. 따라 그렇다면 이게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이 흉상을 저는 다 없애버리든지. 왜? 굳이 흉상을 또 설치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자꾸 논쟁이 일어나니까 좀 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육사생도들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해군사관학교만 우리 광복군의 전통이 있고 육사나 공사는 꼭 친일 뭐 군인들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과연 이게 육군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야 될지 국민 여러분을 좀 더 수렴해서 앞으로 이게 심층 깊이 있게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될 이런 사안이 아닌가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5분 애국지사의 흉상을 이전을 다른 데로 해놓고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을 흉상을 놓자 뭐 그런 취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김원국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죠. 백선엽 장군은 물론 공은 세웠지만 친일파 아닙니까? 당시에 수많은 우리 독립군들을 토벌했던 핵심 인물이고요. 자꾸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좌우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이 역사적 문제를 들므로써 지금 민생과 경제 살리고 외교 문제 지금 처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이념적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꾸 이혜영 선생은 아나키스트 얘기만 하는데요.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했습니다. 창설한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군인의 출발부터 모든 존재와 교육을 이끌었던 분이 이혜영 선생이고요. 아시지만 자신의 사제 정말 엄청난 규모 우리 돈으로 지금 따지면 수백억을 수조라고도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엄청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거를 다 헌납해서 노비들 다 풀어주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흥무관학교가 바로 육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 건데 마치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 얘기한 신원식 의원은요. 1985년 중대장 시절에 이 자기 부대원 사망 은폐 조작으로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본인은 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 자꾸 전쟁 벌리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민생 경제 살리는데 힘을 쏟아야죠.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자, 오늘 한 줄 평은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 파발마 오늘 서정호 김홍국 두 분 말고도 여러 평론가분들과 일주일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TBS의 예산 문제도 있고 회사 사정도 있고 당분간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월요일 정치 파발마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두 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한마디씩 서정호 변호사님? 이게 좀 상당히 아쉽고요. 네. 좀 이게 그 정권에 관계없이 좀 언론 자유가 확 보장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김홍국 박사님? 네, TBS 서울 시민들의 발이고 말이고 정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 시사와 관련된 논란들이 벌어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론 그리고 방송의 자유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존중받는 이건 진보 보수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방송을 더 키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하고 소주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예. 시간 되면 나중에 상암동에서 소주 한잔 하시죠. 소주의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홍국 박사, 서정욱 평론가, 정치 파발마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빈 비싼 술 먹고